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파크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 기계공학 전공 학사를 졸업하고 물리학 재료공학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연력학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관련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20년이 지난 지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스페이스X의 비공식적인 펠콘 영어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갔다 온 1호 인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론이 나에게 친구로서의 애정, 하다못해 인간적인 걱정을 했었으면 그런 무모한 부탁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기계공학 전공을 배웠던 시절 그때 당시 웹 컴퓨터 채팅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붐이었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우연히 모르는 사람과 채팅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때 만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컴퓨터, 특히나 이제 인터넷에 있어서 그 시절 젊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한 관심사는 없었어요. 이제 1995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발매한 후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대한 열기가 이곳 실리콘밸리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휩쓸었는데, 대학원에 다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마치 3년 후에 구글을 설립하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인터넷 기반 사업은 블루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었기에 이제 저와 일론은 대화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인터넷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스페이스였어요. 얼마 안 돼서 이제 일론이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응용 물리학과 재료공학을 배우기 위해 박사 과정을 시작하려던 참나에 제가 소식을 듣고 꽤 기뻐가지고 이제 그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입학한 지 이틀 만에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사업을 늘렸고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일론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 2000년이 막 시작되었을 때 당시 저희의 최대 관심사는 골디락스 행성이었습니다. 일론은 이제 페이팔 매각으로 그때 당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지만 그의 꿈은 지구 내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막 물리학 석사 과정을 끝내고 연구원으로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일론에게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구는 이렇게 가다간 기후변화를 크게 맞이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성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즉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찾는 것에 가능성을 두어야 한다고. 그 시점에서 일론이 스페이스 X를 설립한 건 저의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 로켓을 개발해 화성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정체성이 된 다짐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화성을 인간을 보낸다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일론이 자본을 확립하기 위해 세운 이제 전기차 테슬라 사업은 상장했고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죠. 아마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원래도 그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연애관을 가지고 있던 터라 여자가 항상 매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자신은 매 순간 그녀들에게 진심이었다는 소리를 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썩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만큼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결핍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일까 그는 돈이라는 물질에 회의적이면서 집착했는데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것은 그에게 결핍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글을 보면 사실 저는 그에게 호감이 있었던 옛날이야 무언가 말할 거리가 있었겠지만, 저 또한 그때 당시 연애를 하고 있었고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랩실에서 연력학 연구를 한창 하고 있었던 찰나였기에 그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는 내가 알던 일론의 모습과 상당히 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실제로 살이 쪘었습니다. 그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반가운 기색은 둘째치고 무언가 부탁하기 위해 혹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가 찬 제안을 받았는데 바로 화성에 자신의 회사가 만든 로켓을 타고 가달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스페이스X에서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펠컨 9가 연달아 발사에 성공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까지 성공시킨 것. 이것은 민간 우주 기업에서 최초였는데 그러나 이제 무인 로켓과 유인 로켓은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이거든요. 또한 이제 일론이 우주 로켓 개발 산업에 뛰어든 것도 이제 나사와 같이 국가 자원을 뒷받침으로 훈련된 우주인을 육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로켓과 관련된 모든 설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예를 들어 ULA 미국의 나사나 미군을 주 타켓으로 한 우주 로켓 제조사 그곳에서 이제 제작한 아틀라스 5호는 세 종류의 로켓 엔진을 사용하지만 스페이스 X에 제작된 로켓은 같은 엔진과 부품을 공유합니다. 이렇듯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보급형 로켓을 더군다나 화성에 인간을 보낸다니. 그런데 왜 하필 날? 전 당연히 그때 거절을 했지만 일론은 몇 날 며칠을 제 집 앞에 찾아오며 설득을 했으나 사실 네,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는 굉장히 길어서 어찌됐던 그 일론의 제안을 저는 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화성에 갈 준비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왜 이렇게 급하게 채비를 마치는지 완전히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분명 그것이 전 세계 언론과 많은 우주 기업의 관심을 끌고자 한 것임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훈련을 위해 본사와 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많았던 연구진과 직원들이 조금씩 없어짐을 저는 느꼈는데 나중에는 눈에 띄게 회사 내부가 한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었고 매년 기업에서의 흔한 구조조정의 일부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어찌됐든 마침내 한 달 넘게 우주 비행에 필요한 훈련과 준비를 마치고 비밀리에 로켓은 발사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아직도 우주선 내부의 기억은 사실 드문드문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로켓을 타고 출발할 때까지 현실감이 없었지만 연구실과 본부에서 바삐 움직이고 말하는 소리가 무전을 타고 흘러 들어왔을 때 비로소 설렘과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로켓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고요. 화성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사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여담이지만 저는 스타트랙을 굉장히 좋아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엔터프라이즈호를 타고 우주를 나가게 된다면 이 지구가 아닌 행성에 발을 딛게 된다면 같은 상상을 줄곧 하곤 했는데 물론 스타트랙에 나오는 거대 우주 함선이 아닌 가성비 로켓을 타고 화성에 도착했지만 이미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갈 로켓의 부품을 다시 정비하고 태양광으로 연료를 채워야 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이제 화성에 강한 모래 폭풍과 열기를 막아줄 텐트가 필요했고 화성의 물질 샘플을 채취하여 나름의 역학적 연구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제 일수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11차 화성의 전반적인 환경 루틴에 적응하였는데 애초에 화성에는 지구와 같은 자기장이 없어 태양 복사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대기도 없어 일단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